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도 오리진 복화 강의는 계속됩니다. 자, 오리진 복화는 우리가 따분하게 생각하는 영어 어휘 공부를 좀 재밌게 해보자는 시도예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진 않을게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 힘들 수밖에 없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쭉 한 나라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지면서 단어가 변형됐기 때문에 그 언어 안에서 어떤 일관성을 찾아내면 어휘 추리력, 우리가 1강에서 말했던 그 어휘 추리력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영어는 수십 개의 언어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단어를 다 뜯어가지고 어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잡종 언어라고 불러요. 그 여러 언어 중에는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고대 독일어, 고대 바이킹어, 원래 영국 고어, 영국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인 켈트족이라는 민족의 언어, 프랑스어, 프랑스 북부 사투리, 심지어는 인도어나 페르시아어에서도 단어를 다 뜯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언어의 패턴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하지만 많은 어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사실 영어에서 수입해온 그 모든 언어들이 인도 유럽 어원이라는 한 가지 6,000년 전에 어떤 민족이 쓰던 굉장히 오래된 언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학자들이 영어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나 특성을 이용해서 영어 어휘 추리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C 발음과 CH 발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프랑스어 또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를 가지고 크 발음이 어떨 땐 추 발음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배울 단어들은 사실 고대 페르시아어라는 우리가 정말 모르고 정말 생소한 어원에서 온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 복화에서 배우는 몇 가지 언어 추리력의 법칙을 이해를 하면 그 단어가 어떤 어원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영어란 언어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리진 복화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가 아는 단어, 우리가 아는 브랜드 이름, 우리가 흔히 쓰는 where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출발하면은 손쉽게 외울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는, 특히 여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는 한 가방 브랜드의 이름이 써 있어요. 샤넬. 샤넬은 CH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CH로 시작을 하는 단어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CCH와 관련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샤넬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의 성이죠. 코코 샤넬이라는 디자이너의 성인데, 성은 원래 옛날에 직업 이름이었죠. 샤넬은 무슨 직업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 조상들이 무슨 직업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하면 사실 샤넬은 논두렁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브랜드 이미지랑 상당히 안 맞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샤넬이 논두렁 파는 여자라는 뜻이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C와 CH 발음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많은 단어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샤넬이라는 단어의 역사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해요. 이 고대 페르시아에는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의 나라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도읍을 옮겨서 거대한 도시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자. 대건설 프로젝트를 만들자. 근데 이 왕이 고른 장소가 사실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는데 대도시에 수십만 명의 인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이 흐르진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전하, 거기다 그만한 대도시를 지으면 이 사람들이 목욕할 물, 밥해 먹을 물, 마실 물, 이거 다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왕이죠. 그러니까 하라면 하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물을 어떻게 끌어오는지를 왜 내가 고민해야 되니? 신하인 너네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칼을 뽑아 들었을 것이에요. 신하들은 난감했겠죠. 여기다 어떻게 하면은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대도시를 지을 수가 있을까? 마침
그 당시 이 도시의 자리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옥수수 비슷한 이 수수깡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수깡이 우리나라 수수깡 같은 그런 조그만 수수깡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하게 해가 뜨거운 나라의 수수깡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그 대나무처럼 큰 안에 통이 비어있는 이런 수수깡이었어요. 이거를 고대 페르시아 아시리아 사람들은 까누라고 불렀었어요. 이 까누라는 어원이 흘러 영어까지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케인이라고 그러죠. 수수깡을 sugar cane. 그래서 요즘 좀 맛을 아는 분들이 백설탕을 쓰지 않고 케인 슈거를 커피에다 넣어 먹는데 그게 사탕수수에서 직접 짜낸 설탕이라는 뜻이라서 케인 슈거라고 부르죠. 또 이런 수수깡이나 대나무같이 안이 비어있는 이런 막대기가 말랑말랑하고 튼튼하니까 지팡이로 많이 썼기 때문에 케인이 지팡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또 케인은 한 가지 무서운 용도가 있어요. 이 갈대나 이 수수깡 같은 것은 휘청휘청 휘면서 사람을 때릴 때 착착 감기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이 버드나무를 회초리로 썼듯이 서양 부모님들은 케인을 회초리로 썼어요. 그래서 케이닝이라는 단어는 회초리를 때린다 또는 벌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수수깡 하나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수도라는 것이 없는 시절에 어디선가 물을 끌어와가지고 도시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할까라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파이프라는 게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파이프를 발명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PVC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 구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동파이프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파이프를 만들었냐. 그 동네에 자라고 있는 이 거대한 수수깡을 베으니까 이 안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뚫려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 물을 통과시키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 도시에다가 수도 시스템을 깐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이거는 사실 중국이에요. 지금 사진. 저거는 실제로 케인이 아니라 대나무인데 우리 동양에서도 사실 파이프를 만들기보다는 자연을 이용해서 그죠? 대나무가 안이 비어있다는 걸 이용해서 저렇게 대나무를 파이프로 쓰기도 하듯이 동서고금의 재가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흔한 그 강가에서 자라는 케인을 가지고 물길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아시리아 왕은 이 케인을 통해서 파이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물이 부족한 동네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고 기원전 9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님로드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해서 심지어는 물을 지붕 위로 끌어올려서 옥상에다가 꽃밭을 심을 정도로 풍부한 물을 공급했다고 해요. 우리가 서양 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꼽는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로마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서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로마인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영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사실 자기네가 발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온 거예요. 로마인들은 처음에 아시리아를 딱 정복했을 때 야, 이 갈대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넣어서 농경지도 확장하고 수도도 설치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에도 저런 걸 만들자. 근데 로마는 갈대가 없어요. 갈대가 없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논두렁을 파고 논두렁 안에다가 돌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물을 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원래 아시리아에서 배워온 거기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까누, 갈대, 이것이 물길이라는 뜻으로 착각을 하고 그걸 로마식으로 발음해서 이걸 카날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수구 시스템을 카널리제이션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까누, 원래 갈대를 물길로 썼기 때문에 카나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도랑이라는 뜻이 됐고 이 물 도랑을 거대하게 넓혀서 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것이 운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처럼 거대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길도
사실은 갈대 사이로 물에 통과하는 것을 비유해서 카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웨즈 카날, 파나마 카날 이렇게 운하라는 뜻도 돼요. 근데 갈대는 용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로 쓸 수도 있고 회초리로 쓸 수도 있지만 이 갈대 옛날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탄력이 있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갈대를 꼬아서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바구니 만들어서 그 안에다 고추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고 이러셨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바구니가 집에 많이 있었고 그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많이 보관했어요. 그래가지고 칸나, 즉 갈대로 만든 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통을 캐니스터라고 불렀었는데 갈대라는 원래 의미는 잊혀지고 지금은 그냥 음식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통을 다 캐니스터라고 불러요. 캐니스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던 사람 중에 바로 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있는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러시아까지 원정을 나갔죠. 근데 군인들은 당시 군인들 계속 걸어다니고 총 쏘고 싸우고 하다 보면 배가 무척 고팠을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고기를 먹어야 힘을 써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조달을 할 수 있을까? 프랑스는 굉장히 비옥한 나라여가지고 고기가 많은데 고기를 보내면 독일이나 러시아까지 보내면 가면 반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기가 썩지 않는 캐니스터, 음식 보관함을 만드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디어가 깡통이에요. 그래서 깡통 캐니스터다. 원래 틴 캐니스터라고 부르는데 깡통 캐니스터를 갖다 줄여서 우리가 그냥 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캔 음료는 사실 갈대통에다가 물을 담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하지만 오늘날 캔이라는 건 알루미늄으로 음료수를 보관하는 이런 깡통을 얘기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쓰레기통은 대체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미드를 즐겨보시는 분은 미국 길거리에 깡통으로 된 쓰레기통이 저렇게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화가 나면은 저거 차죠. 저거를 차거나 아니면은 일부 예술가들은 저 깡통이 굉장히 소리가 잘 울린다는 걸 이용해서 저 뚜껑을 벽에다가 친다든지 찬다든지 하면서 펄프먼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깡통으로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쓰레기 깡통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래시 캔이라고 불러요. 어떤 미국 사람이 해고를 당하면 정말 우울한 표정으로 친구가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네. 그래가지고 What happened? Man, I was canned. 이 canned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내가 깡통이 조림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는 뜻이죠. 캔 속에 버려졌다. 트래시 캔 속에 버려졌다. 쓰레기처럼 회사가 나를 버렸다. 아주 잔혹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와인집에 가면은 와인을 디켄트 해달라고 그러죠.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 내가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무슨 뜻인지 대강 감이 오기 시작해야 돼요. 디켄트는 원래 와인이 담겨있는 병을 따서 그 와인을 다른 병이나 잔에다 옮겨 담아가지고 공기를 통하게 해서 맛을 돋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can't, 음식통에서 꺼낸다. 와인을 디켄트 한다는 건 그냥 통에서 꺼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까누라는 갈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can, trash can, canister 이런 수많은 단어를 만드는지를 봤는데 이 단어도 지난 강의에서 봤던 단어랑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ch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아주 좁은 도버 해협이라는 곳이 있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망망대해를 누비면서 다니다가 갑자기 이쪽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마치 인공 도랑처럼 운하처럼
짧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좁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카넬, 우나라고 불렀겠죠. 하지만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프랑스 사람들이 K 발음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카 발음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채널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도버 채널이라고 하면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해협이라는 뜻이고 채널이라는 단어가 해협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채널은 원래 아까 로마 사람들이 카날, 논두렁을 파는 것의 단어가 변형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던 그 수수께끼로 돌아오면 샤넬은 그럼 당연히 무슨 뜻이냐? 샤넬이 바다 여자면 해협 부근에서 살았다는 뜻이겠지만 고향이 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논두렁 옆에 살았거나 논두렁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아직도 프랑스에 가면은 I'm gonna cross the channel 이라는 수거를 사용해요.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좁은 해협을 넘나든다는 뜻이겠죠.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으로 crossing the channel, 즉 해협을 넘어가지고 영국을 정복했던 정복자 윌리엄의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감상을 하세요. 처음에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발명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영어가. 처음에 논두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있으면 갈대가 있었어요. 근데 갈대가 물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처음에 논두렁을 발명했을 때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근데 그 논두렁을 엄청나게 넓게 뚫어서 글로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또 살짝 바꿔서 써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단어가 막다한 게 없으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걸 갖다 붙이는 습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어휘 추리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채널이 해협이라고 그러거나 또는 두렁 아니면 물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처음에 텔레비전 스테이션을 연 사람들이 TV를 만들었는데 TV도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길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웨이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협이나 도랑에 비교를 해서 TV 채널이라고 불렀어요.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물길. 이렇게 비유법을 통해서 채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흐르는 모든 길을 갖다 채널. 그러니까 전파가 흐르면은 TV 채널, 라디오 채널 이런 단어로 쓰게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경영학에서 물건이 팔려가는 경로가 있죠. 물건도 공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로 갔다가 유통업체에서 마트로 갔다가 이 경로가 있어요. 그것을 sales channel이라고 불러요. 유럽에 가면은 아니면 또는 유럽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카날 플러스라는 그 영화사를 알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MGM만큼이나 유명한 영화사인데 원래 텔레비전 회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카날 플러스 당연히 뭐예요? 채널 플러스예요. 응? 채널은 또 이상한 의미가 있어요. 채널이란 것은 정신을 집중해서 초능력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텔레파시를 전한다는 좀 희한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텔레파시를 보낼 때는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생각의 물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내 생각이 물결처럼 상대편에 전해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여요. 하지만 처음에 아까도 그 얘기가 반복되는데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갈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갈대는 짜면은 거기서 설탕이 나와요. 그래서 사탕수수, 슈가케인이라고 그러죠. 이 슈가케인으로 만든 꿀, 캐러멜, 멜라가 원래 멜리스가 원래 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벌에서 나온 꿀이 아니라 깐나, 갈대에서 나온 꿀이다. 그래서 처음 만든 사탕 과자를 갖다가 칸나멜라, 캐러멜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줄이면 캔디. 캔디는 나중에는 사람 이름까지 됐죠. 사탕처럼 달콤한 여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candy 그러면은 만화책 주인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탕처럼 달콤한 여자이고 그 사탕은 수수에서 왔고 그 수수가 그 물길로 쓰였고 그 물길이 카날이란 우나라는 뜻이 됐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오리진 복가의 첫 단계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갖다 관련된 단어로 모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어에서 왔건 그 단어가 원래 프랑스에서 왔건 원래 영국 사람들이 쓰던 단어건 페르시아에서 왔건 C 발음이 가끔씩 CH로도 발음된다는 규칙은 항상 같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